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단가 설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청소창업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사실은 단가입니다. 예, 단가가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단가를 감으로 정하지 않고 시간, 체력, 인원 기준으로 최소 단가선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초보가 단가가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초보분들은 대부분 단가를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남들이 얼마를 받는지 혹은 고객 반응을 보고 거절을 당할까봐 단가 자체를 낮추고 이 과정에서 자기 기준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나면 항상 단가가 낮았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단가의 출발점이 뭘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간입니다. 예. 단가의 첫 기준은 바로 시간입니다. 작업 시간, 이동 시간, 준비 시간. 여기서 중요한 건 걸린 시간이 아니라 전체에 소모된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네. 하루 일정에서 이 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를 봐야 합니다. 이 기준 자체가 없으면 단가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체력이 빠진 단가는 오래 못 갑니다. 네. 두 번째 기준은 그래서 체력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체력 소모는 다릅니다. 허리, 손목, 무릎 이게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현장은 단가가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는 손해입니다. 체력이 빠지는 단가는 절대 오래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인원이 늘면 단가는 다시 계산해야 한다. 사람이 늘어나면 단가 계산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둘이 하니까 빨라지겠지. 예,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인원은 속도를 올려주기도 하지만 관리 비용과 변수가 같이 늘어납니다. 예,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 인원을 늘릴수록 남는 게 오히려 줄어듭니다. 네. 그럼 최소 단가선이 무너지게 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소 단가선이 무너지면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계속 잡히는데 몸이 먼저 지치고 판단 자체가 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단가를 올리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럼 교육 현장에서 단가 기준을 잡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교육할 때 단가 질문 나오면 바로 가격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에 시간은 얼마나 쓰나요? 이건 일주일에 몇 번을 할 수 있으시죠?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단가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예. 단가는 협상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 단가는 고객과 싸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정리해 놓은 기준이 명확하면 이 기준 자체에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되면 단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약간 두리뭉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지만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입주 청소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당가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서 15,000원, 평당 15,000원 받으시는 업체가 평균 선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업체는 아직도 평당 10,000원, 11,000원, 12,000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똑같잖아요. 환경 자체가. 이 작업 환경이. 뭐 32평 아파트라고 그러면 똑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왜 어떤 업체는 15,000, 1.5배를 받고 어떤 업체는 10,000원밖에 받지 못할까요? 예. 여기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기준선이 문제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객을 설득을 하지를 못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뭐 2월 10일 날 32방 아파트 입주 청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내 기준이 15,000원인 거니 15,000원인 기준 자체가 분명하신 대표님이나 혹시 팀장님은 이래 이래 해서 저희는
평당 15,000원입니다. 라고 고객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예, 본인 기준선에서. 근데 보통 10,000원, 11,000원, 12,000원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일을 못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객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15,000원이에요. 평당.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업체는 12,000원, 1,000원인데 왜 대표님 업체는 15,000원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잡으려고 12,000원에도 받고 11,000원에도 받고 10,000원에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 기준선 자체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근데 좀 더 이제 일에 대한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뭐 사실은 평당 10,000원을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메인이 입주 청소가 아니에요. 저는 옵션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평당 10,000원에 받는다고 해도 그 평당 15,000원 받으시는 분들보다 평당가가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새집 증후군이나 나노 코팅을 포함한 단가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기준선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000원에 해달라는 고객은 예를 들어서 옵션 없이 절대 안 받습니다. 예. 저한테는 그 단가가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업을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단가의 기준선도 있겠지만 내 사업 전체의 기준선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단가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되죠. 근데 이제 일에 급급하다 보면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가를 낮게 받게 되면 결국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팀원끼리의 수익 배분이 문제가 되고 체력은 떨어지는데 나의 일의 능률 자체, 수익 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롱런하지 못하고 예,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구조 뭐 지겹죠? 근데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일은 구조라고. 예. 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내가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 그만큼 사업에는 이 구조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단가는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시간, 체력, 인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고 최소 단가선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구조는 계속 흔들립니다. 이 기준을 처음부터 잡고 가느냐 나중에 깨닫느냐가 엄청난 차이와 결과로 크게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